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동산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해외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요. 지금 확산세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처의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또 아시아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게 국내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부에서는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백신 접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변종이 발생을 했다는 건 이게 백신이 과연 이 변종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더 확인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 등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원과 하원이 모두 통과를 했죠. 부양안에 대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어요. 끝까지 딴지를 걸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이 부양안이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20일 정도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부양안이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또 승인을 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트럼프가 끝까지 우리가 꼬장 부린다고 하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부양안이 통과가 결국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쪽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시 거부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해외 주둔 미군을 그냥 들어와라 철수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독일에서 24,000명 정도 철수시키고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철수를 시킬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게 제동을 건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 또 대통령이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무가내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 일단 거부를 했어요. 이것도 어쨌든 향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좀 한국 쪽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한국에게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고 하면은 좋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죠. 2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약해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수급이 좋았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역시 수급적으로 코스피를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던 흐름이고요. 삼성전자예요. 결국은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특이상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가니까 같이 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긴 했는데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시장은 아니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806으로 마감했어요. 2812로 10위까지 찍었죠. 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죠. 2800 돌파한다. 최소 2825
그리고 웬만하면은 2880까지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흐름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이 삼성전자는 8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82,000원 이상 넘어가서 84,000원 정도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것도 제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좀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8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8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뭐 82,000원 넘어가서 84,000원 정도까지도 본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점에 대한 건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그래요.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개인만 매수하는데 시장이 간다, 이상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은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시장이 가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뭐 과매수가 나오고 오늘은 좀 과매수가 나오고 그런 면들도 있고 좀 지수 자체가 거품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보면은 수급적으로 오늘 괜찮았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해 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5% 넘게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따라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참 웃긴 게 삼성전자 하나로 결국은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가 가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상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강했죠. 삼성전자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종목 흐름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봉투전생 서비스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종목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좀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다시 또 수익 구간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는데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갈만한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다음 주든지 아니면은 연초든지 한번 이게 또 빵 터질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신규 종목을 추천을 하나 했는데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도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매수한 종목들은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는 충분히 한 번 정도 또 강한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DB하이텍, 제넥신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DB하이텍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제넥신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제넥신은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어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 자, 뭐 이 종목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홀딩 후에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에 지수가 완전히 꺾인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좋지는 않겠죠. 자, 그렇지만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니까 같이 가는 그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적당히 매도하고 조정 시에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그래서 끌고 가서 뭐 위든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손절가 정해서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살짝만 조정받아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홀딩 후에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 후에 반등하든지 하락하든지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지금 신규주 위주로 좀 최근 며칠 동안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주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에 한번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한번 튀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좋고요.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좀 초반에 강하게 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게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규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 전망입니다. 똑같죠. 지수 전망 대응 전략, 이건 뭐 지수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어요. 짧게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다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와야 좀 조정을 제대로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고요. 조정 시에 상방이 단기는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코로나나 정치인 쪽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조정 시에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상방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였었죠. 어제 충분히 기회가 왔죠. 만약에 어제 또 상방 공략을 하셨다고 하면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급등을 해줬고 추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800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뭐 1박 2일 코스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물에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오늘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일교차가 이제 하루에 일교차도 크고요. 그리고 어제 359에서 360이라고 쳐도 15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꺾여야 하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안 꺾여요. 가는 흐름이니까 조정받았을 때 좀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계속 빠진다 그러면 손절 짧게 해야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연휴에 즐겁게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